사건 당시 4살의 하이디는 엄마 로레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당시 로레타는 23살로 미국 유타주 프라이스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죠. 1970년 7월 31일 하이디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는데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자신의 엄마 로레타가 거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죠. 하이디는 집 밖을 뛰쳐나가 이웃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로레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프라이스는 당시 인구 7,000명의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벌어진 살인사건에 모두가 놀랐죠. 검시 결과 그녀는 목, 등, 가슴 등 여러 곳에 자상이 있었는데요. 특히 목에 칼을 여러 번 찔려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로레타는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고 DNA가 검출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70년대 당시에는 DNA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었기에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했죠. 범인은 하이디가 잠들고 난 후인 늦은 밤에 이 집에 왔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로레타는 원한 관계도 없었고 더 이상의 유의미한 단서는 찾지 못하면서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고 있을 때 하이디가 증언을 하게 됩니다. 하이디는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한 남성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 남자는 엄마에게 죽이겠다고 말했는데요. 그 목소리를 가만히 떠올려 보니 엄마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톰인 것 같았죠. 수사관들은 톰이라는 남성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레타의 일기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망하기 약 2달 전부터 톰 에글리라는 남성과 사귀는 사이였다는 걸 알게 돼요. 또한 톰이 그녀의 사망 당일에 집에 방문했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더 소름 돋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로레타가 사망하기 불과 2시간 전에 그 동네에서 살던 10살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납치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납치 미수 사건의 범인이 톰 에글리라는 것도 확인했죠. 따라서 경찰은 상당히 수상한 행적을 보인 그를 강력한 용의자로 간주하고 신문했습니다. 톰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날 밤에 로레타의 집에 간 건 맞는데 잠깐 들러서 로레타 만났다가 술집 가서 술 마셨다고 했죠. 그래서 수사관이 확인해보니 술집 주인은 톰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좀 이상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어요. 톰의 행동이 굉장히 불안해 보였고 셔츠에 붉은 반점 같은 것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셔츠를 제출하라고 했고 톰이 제출한 셔츠를 검시해보니 혈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정황상 그가 의심스러웠지만 그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엄마의 사망 이후 하이디는 외할머니와 살게 되었습니다. 하이디는 엄마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로레타의 몸에는 방어은이 거의 없었는데요. 방에서 자고 있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았을 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죠. 하이디가 매번 할머니에게 엄마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할머니는 울면서 그냥 잊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디는 엄마 없는 아픔 속에서 자라났고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이디는 성인이 되어 캘리포니아주로 이사를 가고 할머니에게서도 독립했지만 마음속에 응어리는 항상 있었어요. 엄마의 사건이 결국 미제로 남았기 때문에 범인을 꼭 잡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죠. 1989년 하이디는 엄마가 사망했던 나이와 같은 23살이 되었고 범죄 다큐를 TV로 보다가 이 프로그램에 나온 방법에 영감을 받아서 경찰서와 FBI 측에 편지도 보내봤어요. 엄마의 사건을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사는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이디가 40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고향인 프라이스로 다시 돌아왔죠. 하이디는 시위도 해보고 다시 편지도 써보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수사는 모두 거절당했어요. 또한 이 시기 할머니가 급격히 건강이 나빠져서 사망하면서 하이디에겐 심적으로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하이디는 프라이스 인근에 열린 음악축제에 참여했는데요. 거기서 데이비드 브루어라는 동창을 만났어요. 데이비드는 현재 형사로 근무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이디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엄마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번 조사해 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신입 형사인데다가 살인사건을 수사해 본 경험도 없지만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매번 재수사 요청을 거절당하던 하이디에겐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말하기를 약 40년 전의 사건이라 그런지 증거 물품이 모두 사라졌다고 했죠. DNA 샘플부터 옷 등 모든 게 사라졌고 수사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록이라곤 당시 신문 기사뿐이었죠. 다시 수사가 중단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하이디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안을 정리하다가 엄마 로레타의 이름이 적힌 상자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 상자 속에는 할머니가 그동안 모아온 사건에 대한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하이디에게 잊으라고 말하곤 했지만 할머니 역시 범인을 잡고 싶다는 소망으로 자료들을 모아두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 그 자료들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는데요. 사건 현장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로레타의 피가 묻어 있고 문간에 서 있는 하이디의 모습이 찍혀 있었죠. 도대체 왜 엄마가 돌아가신 곳에서 이런 사진을 찍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건 유일하게 범죄 현장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 현장을 확보한 하이디와 데이비드는 증언에 집중하기로 했고 당시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톰을 다시 수사해 보기로 했죠. 톰의 주변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전 부인인 마샤를 만났어요. 마샤가 정말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마샤는 톰과 사귀는 사이였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날 밤, 톰은 평소와 달리 늦게 집에 들어왔고 옷을 입은 채로 목욕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세탁소에 옷을 맡기겠다며 가져갔는데 그 옷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이웃들은 톰이 그날 밤에 옷을 태우는 걸 목격했다고 제보하기도 했죠. 따라서 톰이 조사를 받았을 때 사건 당일에 입은 셔츠를 제출한 게 아니라 다른 옷을 증거로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검시했을 때 혈흔이 나오지 않은 거죠. 여러 정황과 증언을 토대로 톰이 범인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물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영구히 보관했어야 할 DNA 샘플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데이비드와 하이디는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로레타의 시신에 남아있을 DNA를 검출해 보기로 한 거죠. 2016년 7월 로레타의 무덤을 다시 열었습니다. 1%의 가능성의 확률을 건 건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46년 넘게 땅속에 묻혀있던 관과 시신은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남아있는 DNA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난관에 부딪히는 것 같았지만 이때 데이비드는 한 가지 교묘한 꾀를 내게 되죠. 데이비드는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시신 발굴 현장을 공개했고 새로운 DNA 증거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톰 에글리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자백하게 하려는 거였죠. 그리고 이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보자는 하이디의 할머니 집에서 하숙했던 린다인데요. 린다는 경찰들이 수사할 때 사건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본 적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때 로레타가 사망하면서 범인의 이름을 피로 써둔 걸 봤다고 말했죠. 그래서 하이디의 할머니가 남긴 사진을 다시 꺼내봤더니 이 사진 속에는 피로 쓴 T와 O 알파벳이 보였어요. 따라서 톰이 범인이라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죠. 사건의 실마리가 거의 풀려갈 무렵 또 다른 행운이 찾아옵니다. 톰의 이웃 리사가 제보한 건데요. 톰은 46년 전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이후 콜로라도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톰이 갑자기 리사의 집에 방문해서 자신이 체포될지도 모른다며 앞으로 강아지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했다고 제보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리사를 통해서 자백을 얻어내기로 결정했죠. 리사는 몸에 녹음기를 부착한 채로 톰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로레타 사건을 기사로 봤다고 언급하며 경찰이 증거를 잡은 것 같다고 말했죠. 로레타의 시신을 재부검했는데 거기서 DNA 증거를 수집한 것 같다고 말이죠. 이때 톰은 리사에게 몇십 년 된 DNA도 채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리사는 톰이 범인이라고 확신하며 자백을 하라고 설득했고 결국 그는 경찰서에서 자수를 했습니다. 톰과 로레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요. 두 사람이 워낙 대화가 잘 통해서 금방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톰은 마샤라는 연인이 이미 있었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죠. 톰은 사건 당일 밤 로레타의 집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거절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했죠. 그러다가 그는 거절당한 것에 분노에 휩싸여서 결국 로레타를 칼로 여러 번 찌른 것입니다. 톰은 죽어가는 그녀를 성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몸에서 DNA가 검출되었던 거죠. 그는 다시 한번 로레타의 목을 여러 번 찔러서 확인 사살한 다음 현장을 유유히 떠났습니다. 로레타는 죽어가면서도 딸을 생각하며 소리 한 번 내지 못했고 그 후 피로 톰의 이름을 쓴 거였죠. 톰 에글리는 2016년 8월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자백하는 대신 유죄 인정 협상을 했기 때문에 10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잔혹성을 생각하면 턱없이 낮은 형량이지만 76살의 그에게는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고 사건을 해결한 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죠. 이제 50대가 된 하이디는 재판 과정을 모두 지켜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톰이 가석방 자격을 얻는다면 청문회에 참석해서 그가 다시는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 물품과 기록이 사라지고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디의 노력과 데이비드 형사의 헌신적인 재수사 덕분에 46년 만에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